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SNS에서 순진한 고등학생인 척 접근하는 수상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인물, 자신을 18살 여고생이라고 속여 수많은 사람들을 등쳐먹던 한 중년 여성의 믿을 수 없는 사기 행각과 그를 향한 통쾌한 참교육의 전말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온라인 세상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거짓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한 남성 승현 가명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SNS를 하던 중 자신을 은지라고 소개하는 한 여고생의 DM을 받게 됩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18살인데 오빠 게시물 보고 팬 됐어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앳된 얼굴에 교복 입은 소녀였습니다. 승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은지는 계속해서 먼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은지는 승현에게 고민 상담을 하거나 학교 생활 이야기를 하는 등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까지 듣고 싶다는 승현의 말에 은지는 음성 변조 앱을 사용해 앳된 소녀의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승현은 은지의 말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오빠 동생 사이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은지는 승현에게 오빠, 나 용돈이 없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밥도 못 먹어 수학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 갈 것 같아 등의 이야기를 하며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씩 소액을 보내주던 승현은 은지가 오빠가 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었다며 고마워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오빠, 내 아이패드가 고장났어. 친구 생일 선물 사줘야 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 등 금액도 커지고 요구하는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승현은 순진한 여고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한낱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은지의 진짜 정체는 바로 53세의 중년 여성 최미숙 가명이었던 것입니다. 최미숙은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지만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SNS에서 젊은 사람인 척 위장하여 돈을 뜯어내는 온라인 사기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인터넷에서 앳된 소녀들의 사진을 도용하고 음성 변조 앱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18살 여고생 은지라는 가상의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승현을 비롯한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의 사기 행각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명씩 다른 이름과 나이, 직업을 가진 남성들과 연락하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은지라는 이름 말고도 민지, 소영, 지연 등 수십 개의 가짜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전문가처럼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결국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승현은 몇 달 동안 은지에게 수백만 원을 보낸 후 그녀의 태도에 수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승현이 직접 만나서 밥을 사주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피했고 급기야는 승현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직감한 승현은 그녀의 계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계정으로 입금했던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그 계좌의 명의가 최미숙이라는 53세 여성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현은 자신의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미숙에게 당한 피해자가 자신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고 그 글을 본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18살 여고생 은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미숙이 만든 가짜 인물에게 속아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승현은 피해자들과 함께 최미숙을 참교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승현은 최미숙의 SNS 계정에 은지야, 네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줄게. 지금 당장 XX 카페로 와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미숙은 아무 의심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앳된 소녀의 모습이 아닌 50대 중년 여성의 모습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승현과 다른 피해자들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보냈던 메시지들과 입금 내역을 그녀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최미숙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승현은 그녀에게 우리 모두 당신이 만든 은지에게 속은 피해자들이다.
당신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최미숙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냥 장난이었다며 변명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결국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18살 여고생으로 살았던 시간은 결국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온라인 세상의 익명성은 때로는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감추는 가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어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승현과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용기 덕분에 최미숙의 사기 행각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온라인 세상에서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